안녕하세요. 오늘 딥 다이브에서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 이걸 바탕으로 한국 SAP 시장의 그 보이지 않는 비용이죠. 기술 부채 문제, 이걸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단기적인 해결책이 어떻게 장기적인 부담으로 돌아오는지, 특히 한국 기업들의 상황 속에서 그 의미를 찾아보는 게 이번 저희 목표입니다. 네, 이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많은 한국 기업들이 그 생성형 AI 도입에는 굉장히 적극적이거든요. 네, 맞아요. 열기가 대단하죠. 중견기업 87%가 이걸 우선순위로 꼽을 정도니까요. 근데 동시에 핵심 시스템인 SAP ERP는 업그레이드를 좀 망설이는 경향이 강해요. 아, 그건 왜 그런 건가요? 한 89%가 현 시스템 유지를 원한다. 뭐 이런 조사도 있었고요. S4HANA 전환의 ROI가 좀 불확실하다. 이런 이유를 들죠. 최신 기술을 향한 열망이랑 그 핵심 시스템의 관성 사이에서 뭐랄까 좀 긴장 같은 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이 망설임의 배경에는 그 오래된 커스텀 코드, CBO라고 하셨죠? 이게 깊은 관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CBO 문제가 상당히 크죠. 그럼 요즘 화두인 AI 코딩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해결책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될지. 자, 이 복잡한 매듭 한번 같이 풀어보면서 당신에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우선 그 기술 부채라는 개념부터 한번 짚고 가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게 정확히 뭔가요? 이게 당장 편한 길을 택하느라 최적의 기술 해결책을 미루면서 미래에 결국 떠안게 될 추가 비용 같은 겁니다. 아, 부채처럼 쌓이는 거군요. 네, 맞아요. 금융부채처럼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는 거죠. 그 결과는 뭐 유지부수 비용 증가, 혁신 속도 저하, 시스템 불안정, 또 보안 위협 이런 걸로 나타나고요. 심각하네요. 심지어 개발자들이 주당 평균 17시간을 이런 부채 처리하는 데 쓴다. 이런 보고까지 있을 정도예요. 와, 주당 17시간이요? 그거 엄청난 시간 낭비인데요? 네, 그렇죠. 바로 이 지점이 한국 시장의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AI 같은 신기술로 빨리 나아가고는 싶은데 발목에는 기술 부채라는 무거운 추가 달려있는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특히 2027년에 SAP ECC 지원 종료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네, 시한폭탄이죠. 그런데도 S4HANA 전환을 주저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바로 그 과도하게 쌓인 커스터마이징, 즉 CBO가 지목되고 있는 겁니다. CBO, 그러니까 사용자 정의 코드가 문제의 핵심으로 자주 거론되는군요. 네, 물론 기업의 어떤 특정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려고 만든 거겠지만요. 그렇죠. 필요해서 만들었겠죠. 근데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거나 뭐 문서화가 부족한 커스텀 코드들, 흔히 말하는 G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SAP 표준 네임스페이스 밖에서 만든 것들이요. 아, 네, 들어봤어요. 이런 것들이 시스템을 거대하고 복잡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결국 유지보수가 너무 어려워지고 특히 S4HANA 같은 차세대 아키텍처로 전환하는 걸 아주 어렵고 위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SAP가 그렇게 클린코어를 강조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저 같은 비전문가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 이게 정확히 어떤 전략인가요? 클린코어라는 게. 네, 클린코어는 말 그대로 SAP 시스템의 핵심, 코어를 최대한 깨끗하게, 그러니까 표준 기능 위주로 유지하자는 전략이에요. 아, 핵심은 표준으로만. 네. 그리고 필요한 커스텀 기능은 핵심 시스템을 직접 고치기보다는 그 BTP하고 비즈니스 테크놀로지 플랫폼 같은 거 있거든요. 네. 이런 외부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해서 기능을 개발하고 확장하자는 거죠. 핵심 시스템 밖에서요. 아하, 분리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훨씬 쉬워지고 안정성도 높아지고 또 클라우드 환경으로 가는데도 아주 유리합니다. 핵심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면, 그럼 요즘 그 코드를 자동으로 만들어준다는 AI 기술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바이브 코딩 같은 거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 네. AI 코딩. 이게 기술 부채 문제, 특히 CBO 관리에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도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을까요? 잠재력과 위험이 공존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양날의 검이군요. 네. 분명히 반복적인 코딩 작업을 줄여주고 개발 속도를 높이는 데는 기여할 수 있어요. 그건 장점이죠. 네. 하지만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위험 요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가 만든 코드의 품질이 생각보다 낮거나 예상치 못한 보안 취약점을 가질 수도 있고요.
아, 품질이나 보안 문제. 더 근본적인 문제는 개발자가 AI가 만든 코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소위 블랙박스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부를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사실 관리가 더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기술 부채를 그것도 아주 빠르게 쌓아올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혁신으로 포장된 또 다른 부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한국 기업들의 그 AI 도입 열기를 생각하면 이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겠네요. 맞습니다. 단순히 AI를 도입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술 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떤 접근이 필요할까요? 이게 기술적인 해결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물론 지속적인 코드 검토나 리팩토링, 자동화된 테스트 환경 구축 같은 거 중요하죠. 네, 기술적인 노력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SAP의 ATC, 그러니까 ABAP 테스트 콕핏 같은 도구들, 사용자 정의 코드 품질 점검하는 데 도움 주는 도구들인데요. 이런 걸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진짜 효과를 보려면 결국 조직 문화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아, 문화의 변화? 어떤 변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프로젝트 마감이나 그냥 기능 구현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시스템의 어떤 건강함, 코드 품질 이런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요. 그리고 이걸 뒷받침하는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로 필요하고요. 네, 리더십의 의지. 중요하죠. 그리고 앞서 이야기 나눈 클린 코어 원칙을 조직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또 AI 기술 도입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이나 관리 체계를 세우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결국 기술 부채를 단순 IT 문제로 볼 게 아니라 기업 전체의 민첩성이나 혁신 능력, 나아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전략적 이슈로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인식의 전환이 핵심입니다.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한국 SAP 시장에 직면한 이 기술 부채라는 복잡한 현실을 좀 다각도로 살펴봤습니다. AI 같은 매력적인 신기술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그 커스텀 코드라는 유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해 나갈 것인가 하는 참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는 셈입니다. 네, 그렇죠. 자, 이제 이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 당신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당신이 속한 조직이나 환경에는 얼마나 많은 보이지 않는 기술 부채가 쌓여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뜨겁게 논의되는 AI 기술이 과연 이 부채를 줄이는데 기여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오히려 부채를 더 가파르게 늘리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을 잠시 곱씹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